저희 36번 볼게요. 문제 상황을 보시면 여기 반지름 1보다 뭐 작다라는 상황으로 이제 영역이 주어져 있고 이제 연속이다라는 상황까지 이제 있고 이렇게 보기 중에서 이제 해석적이다라는 상황하고 이제 동치 상황이냐에 대한 질문. 이제 가번 상황을 보시면 여기 몇 급수 전개하는 상황이 가번 보기 있는데 뭐 몇 급수 전개한 거 가능한 거하고 이제 해석적인 거는 이제 동치예요. 나다번 위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나번을 보시면 이제 거기 D 안에 있는 임의의 단순 빼곡선 C에 대해서 이제 적분해서 0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연속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임의의 C에 대해서 임의의 빼곡선 C에 대해서 적분한 게 0이다. 그럼 모레라 정리에 의하면 해석적이다. 해석적이다. 그래서 한쪽 방향은 그렇게 모레라 정리로 이제 해결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한쪽은 이제 모레라 정리로 이제 해결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반대쪽은 이제 물론 코치 정리로 해결하시면 되는데, 뭐 여기 지금 원래 문제가 원영역으로 주어져 있었고, 이제 여기서 뭐 폐곡선을 이렇게 택하면 당연히 그 시선상면 내부에서 당연히 해석적이 된다. 여기 원래 문제 영역에 뭐 구멍 뚫린 부분도 뭐 전혀 없었기 때문에 뭐 어떤 C를 갖고 오든지 관계없이 뭐 그 선상면 내부도 해석적 상황이 된다. 그래서 결국 이런 상황이 결국 되고 그럼 C에 대한 선적분도 0이 결국 된다. 그래서 한쪽은 모레라 정리로 한쪽은 이제 코시 정리로 보일 수 있고 양쪽이 다 되고 이제 동치에 해당하는 명제다. 나번은 여기 각각 이제 코시 정리하고 그냥 모레라 정리 내용이 써져 있고 읽어볼게요. 여기 밑에 있는 참고가 이제 모레라 정리 내용이고 이제 영역 뒤에서 연속이 있고 뭐 뒤에 있는 임의 폐곡선에 대해서 뭐 임의 폐곡선 C에 대해서 C에 대한 선적분이 0이면 이제 해석적이다. 이걸 모레라 정리라고 부르고 물론 이제 C 선상면 내부에서 해석적이면 C의 선적분이 0이다. 이제 코시 정리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 내용들을 이제 각각 한쪽 방향식에 대한 근거 상황으로 보면 이제 나번은 동치에 해당하는 명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기는 이제 원시함수 F, 큰 F가 이제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이제 있는데, 그냥 참고 명제를 그냥 볼게요. 참고 명제가 작은 F가 이제 연속이다라는 조건이 있을 때, 여기 1번, 2번, 3번의 명제는 이제 동치다. 동치다. 결국은 이 1, 2, 3번은 다 맞던가, 1, 2, 3번은 다 틀리다. 이게 1, 2, 3번이 다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동치다라고 얘기한 거고 1, 2, 3번이 다 맞던가 1, 2, 3번이 다 틀리다. 그래서 연속 얘기가 있으면 이 세 명제는 지금 동치다. 그 중에서 여기 세 번째 명제를 보면 이제 임의 폐곡선 C에 대해서 이제 선적분한 게 0이다. 아까 이제 세 번째 명제 있고 여기 1번의 명제를 보면 이제 원시함수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 1번 명제하고 이제 3번 명제는 이제 동치에 해당한다. 결국은 아까 이게 이제 나번 보기에 있던 명제인데 결국 1번하고 이 나번도 이제 동치에 해당한다. 연속 조건이 있으면 근데 연속 조건이 있었으니까 나다는 지금 동치다. 동치고 그럼 나번도 필충이었으니까 이제 다번도 이제 필충에 해당하는 명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원시함수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여기 정리 내용에 대한 참고 명제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보고 갈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참고 명제 보시면 이제 여기 z분의 1이라는 똑같은 함수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뭐 영역만 조금 다르고 이제 원시 함수가 있느냐에 대한 상황인데 어차피 여기 뭐 기억에 있는 영역이든 여기 니은에 있는 영역이든 어차피 연속은 다 만족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연속 얘기는 이제 다 만족하고 있고 아까 앞 페이지에 있던 참고 명제 1, 2, 3번에 대해서 이제 다 동치다 해요. 그래서 원시 함수 그러니까 연속 조건이 있을 때 여기 원시 함수가 있다라는 이 명제하고 여기 이제 임의 폐곡선 C에 대해서 접근한 게 0이다. 이게 지금 동치고 지금 Z분의 1도 기억 영역에서도 연속이고 니은 영역에서도 어차피 연속이에요. 어차피 여기 동치 얘기는 그대로 적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기억을 좀 확인을 할 때
지금 뭐 원점만 지금 빼놓은 상황의 영역인데, 그러면 결국은 이런 영역이 기억 영역인데, 이 빗금 부분에 있는 임의의 폐곡선에 대해서 혹시 적분해서 0이냐를 체크하는 거하고 원시 함수를 갖고 있느냐를 체크하는 건 이제 동체 질문이다. 근데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뭐 1인 뭐 이 정도의 폐곡선을 갖고 오면 당연히 저기 기억의 영역에 당연히 있어요. 기억의 영역에 당연히 있고, 적분을 하면 이게 당연히 2파이 i가 나오고 0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모든 폐곡선에 대해서 선적분해서 0이다 하고 원시함수를 갖는다가 이제 동치명제고, 특정한 폐곡선에 대해서 지금 0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결국은 여기 1번하고 이제 3번이 동치고, 여기 모든 폐곡선에 대해서 0이다에 대한 3번 명제가 지금 거짓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특정한 폐곡선에 대해서 0이 안 되는 특정한 폐곡선이 있으니까 3번이 거짓이 된 거고, 동치에 해당할 명제니까 1번도 거짓이어야 한다. 그래서 결국 1번도 이제 거짓에 해당하는 명제다. 그래서 결국은 기억에 원시 함수를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뭐 니은번으로 보면 니은번 상황 보면 이제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빼는 거, 그러니까 이쪽 부분을 뺀 거, 그러니까 이쪽 부분 영역이야. 그래서 평면 전체에서 이제 실수축을 빼는데 이제 0 포함해서 음해에 해당하는 실수까지를 다 뺀 부분, 그래서 전체에서 이 부분을 뺀 부분이 이제 니은에 해당하는 영역이고, 어차피 원점도 뺀 거예요. 원점도 뺀 거기 때문에 어차피 연속 얘기는 다 갖고 있고,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폐곡선을 잡더라도 아까 같이 이제 원점을 끼고 도는 폐곡선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니은의 차이가, 기억은 아까처럼 뭐 원점을 끼고 도는 폐곡선이 있는데, 기억에서는 있는데, 니은에서는 원점을 끼고 도는 폐곡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폐곡선 자체가 뭐 이렇게 생긴 형태의 폐곡선만 있어야 돼요. 원점을 끼고 도지 않는 이런 폐곡선만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떤 C를 데리고 와도 원점을 끼고 도는 상황은 아닌 거고, 결국은 뭐 0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 되니까 선상미 내부에서 해석적이 되고, 결국 모든 C에 대해서 다 선적분이 0이 된다. 그래서 아까 이제 세 번째 명제에 대해서 성립을 하고, 결국 동치기 때문에 1번에 대한 명제도 성립을 하고, 원시함수를 갖는다. 그래서 일단 영역이 지금 다르고 뭐 답도 달라지고 있다. 달라지고 있고, 앞에 그 1, 2, 3번 명제에 대해서 1번과 3번이 동치고 3번에 대한 확인을 해보는 상황으로 지금 답을 하고 있는 상황이 돼요. 다음 37번은 지금 반지름이 5다라고 이제 C에 대해서 주어져 있고, 뭐 사인분의 코사인, 적분하고 이제 2파이 분을까지 이제 곱하는 거에 대해서 값을 구해라. 뭐 일단 뭐 반지름은 5였고, 이제 분모에 사인이 있고, 뭐 사인이 0 되게 하는 값이 이제 정수배 파이들이고, 그래서 뭐 0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뭐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파이. 그래서 이제 분모가 0 되게 하는 값들이 이제 정수배 파이들이고, 그 문제 상황의 반지름이 5였고, 이제 내부 쪽의 상황들이 누가 있는가를 보면 이제 뭐 파이, 0, 마이너스 파이 이 세 개가 이제 안에 있고, 나머지들은 다 원 밖에 있다. 그래서 여기 뭐 두 번째 방법대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뭐 이제 특이점들은 저렇게 3개고, 마이너스 파이, 0파이 이제 3개고, 사실 어떤 특이점에서 유수값을 계산하든 다 똑같은데, 뭐 다 그냥 분모를 미분하고 분자를 그냥 둔 식에다 대입하는 거랑 똑같고, 어차피 여기 미분하면 코사인이고, 코사인분의 코사인은 그냥 1이고, 여기 거 자체가 1이니까 뭐 어떤 특이점에서 다 확인해도 다 유수값은 1이다.
예, 그래서 뭐 마이너스 파이에서 계산해도 1이고 뭐 0에서 계산해도 1이고 뭐 파이에서 계산해도 다 1이고 결국 유수값은 다 1, 1, 1이다. 예, 예, 예. 결국 이제 1, 1, 더해서 이제 3이다. 예. 뭐 이제 아니면 평가 권리 상황으로도 이제 답을 할 수 있고 이제 분모의 미분에 대한 분자식이 정확하게 있으니까 그래서 저 분모에 대한 뭐 근의 개수 다 더한 거랑 이제 극의 개수 다 합한 거를 빼는 걸로. 예. 그래서 근은 지금 여기 3개가 있고 그래서 근 뭐 다 더하면 이제 3개가 있고 당연히 이제 사인 함수는 극 자체가 당연히 없는 거고 극의 개수 다 더한 거 당연히 0인 거고 그래서 이제 평가 권리 상황으로 답을 해도 뭐 같은 답이 나온다. 예. 예, 아까 이제 방법 1에 써져 있던 상황이 이제 평가 권리고 저희가 이제 뭐 근의 개수 다 더한 값하고 극의 개수 다 합한 값은 이제 뺀 걸로 확인하는 거이다. 예, 예. 이게 분모 분자가 이제 뭐 아까 사인분의 코사인 형태 같은 식에 대한 요 적분값을 뭐 이렇게 계산하는 거 평가 권리 내용이다. 다음 문제 상황을 볼게요. 뭐 f가 이제 주어져 있고 이제 정함수란 조건이 있고 그리고 뭐 a, b를 구해라라는 문제인데 뭐 정함수 조건이 있으니까 뭐 코시리만 방정식을 적용할 수 있다. 예. 그래서 구해야 되는 값 a, b를 코시리만 방정식 갖고 그냥 다 처리할 수 있다. 예. 그래서 그냥 이 코시리만 방정식에 대한 보통 관계 2개를 이용하면 뭐 a, b가 다 구해진다. 예. 그래서 뭐 a가 2로 구해지고 뭐 b가 3으로 구해지고 예. 그래서 그냥 코시리만 방정식에 의해서 뭐 a, b를 구할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상황은 이 조건에 대한 게 이제 어떤 정리 내용하고 연결지어서 뭐 답을 좀 하실 수 있는데 그냥 각각 상황을 잠깐 적어 볼게요. 만약에 얘가 제거 가능 특이점이었다. 그래서 뭐 상수항 1창, 2창, 3창 뭐 그렇게 전개되는 표현으로 써졌다라고 했을 때 상수항을 편의상 그냥 숫자 4라고 적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제거 가능 특이점이었으면 결국은 뭐 상수항 1창, 2창, 3창 뭐 이렇게 적힐 테고 그냥 상수항을 제가 편의상 좀 4라고 적었는데 제거 가능 특이점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 z0에 대해서 보내는 극한값을 확인하려고 하면 당연히 여기 a0 값이 당연히 나오고 여기 조건에 적혀 있는 명제 상황을 보면 이제 w를 임의로 이제 주게 되면 뭐 z는 뭐 그 특이점으로 갖고 가고 뭐 fz는 그 주어져 있는 w 쪽으로 가까이 가게 하는 이 수열이 있느냐라는 얘기인데 이 상황에서 얘기를 해보면 여기 w를 임의로 줄 때마다요. 그래서 w를 뭐 4를 주든 5를 주든 뭐를 주든 뭐 i를 주든 w를 줄 때마다 이 두 개의 관계가 다 성립하는 그런 수열이 있는가에 대한 얘기인데 결국은 zn이 z0로 이제 가까이 가게 되면 결국은 f는 그냥 4로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4라고 쓰면 뭐 당연한 얘기인데 4가 아니라 다른 숫자를 쓰게 되면 여기 볼게요. 당연히 불가능하다. 예, 어차피 얘는 무조건 4로 가까이 가는 애기 때문에 여기 조건에 있는 명제가 이제 제거 가능 특이점 상황하고는 맞지 않는다. 예. 그래서 결국은 여기 임의로 w를 줄 때마다 이 수렴 관계 둘 다 만족하는 수열이 있을까에 대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제거 가능 특이점은 불가능하다. 예. 왜냐하면 이게 아예 딱 결정이 나기 때문에 w를 다른 걸로 주면 당연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w를 임의로 줄 때마다 이 관계가 해결되는 상황에 수열이 있느냐? 없다. 제거 가능 특이점은 다른 w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a0하고 다른 걸 주면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이 조건하고 제거 가능 특이점하고는 맞지 않는다. 예. 만약에 극이면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극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뭐 단순국이어서 여기 분모항이 이제 하나 정도 있었다라고 해보면 여기 편의상 여기 그냥 4라고 써볼게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z가 z0로 가까이 갈 때 f의 극한값을 확인해 보려고 하면 이 부분이 분모는 0에 가까이 가고 이제 분자는 이제 숫자에 가까이 이제 숫자에 있기 때문에 뭐 값이 그냥 없다. 그냥 발산한 상황이 그냥 없고. 역시 이제 여기 문제 상황의 이제 조건에 대한 질문을 해보면 역시 W를 임의로 줄 때마다 이 수렴 관계가 둘 다 만족하는 뭐 수열이 있느냐 뭐 얘긴데 아무거나 줘도 안 된다. 예, 아무거나 줘도 안 된다. 그래서 없다. 예. 그래서 결국은 극도 여기 조건에 해당하는 상황하고 맞지 않는다. 예. 이제 다른 특이점 이제 진성 특이점이 났는데 이제 진성 특이점이 이런 조건을 해결하는 녀석이다. 예. 어쨌든 제가 이제 극하고 이제 제거 가능 특이점 경우는 조건하고 맞지 않는다. 예. 그래서 이제 보기 3개가 있는데 뭐 그중에서 그냥 나다번 보기를 좀 보자면 이제 나번 상황을 보자면 여기 분모 분자에 있는 애들을 그냥 다 전개를 하게 되면 다 z를 묶을 수 있어요. z를 다 묶을 수 있고 결국은 이제 0으로 극한을 취하게 되면 뭐 사실 얘는 이제 없어진 거니까 여기 1이 남고 1이 남을까 1분의 1이 남을 거고 0으로 극한을 취하면 결국 1이라는 값이 결국 나오고 이제 제거가는 특이점에 해당한다. 예. 제거가는 특이점이 아까 앞에 이제 있던 조건하고 맞지 않는다. 예. 그다음에 뭐 답원 같은 경우는 뭐 사인분의 1이라는 함수인데 결국은 뭐 이렇게 전개 표현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 예. 그래서 뭐 여기 뭐 단순국 표현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문제하고 어울리는 특이점이 아니다. 예. 그래서 여기 극점이나 제거가는 특점 문제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예. 이제 남은 보기가 뭐 z하고 sin z분의 1을 곱한 건데 sin z분의 1에 대한 전개 상황들이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뭐 전개를 하게 되면 이제 진성 특이점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카소라티 정리의 내용이 이제 문제 나와 있는 그 조건에 해당하는 정리 내용을 담고 있어요. 뭐 읽어보시면 저 fz가 z0에서 이제 진성 특이점이었으면 z0에 대해서 뭐 각 제거된 근방에 대해서 임의의 복소수로 접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조건에 있는 명제를 쓰자면 이제 W를 줄 때마다 이 관계랑 이 관계를 다 만족하는 애를 갖고 있다. 이게 카소라티 정리 내용에 의해서 나오는 명제고 앞에 이제 아까 문제에 있던 그 조건이 그 카소라티 정리 내용에 의하면 진성 특이점은 문제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 그게 카소라티 정리다. 결국 이제 문제 상황은 이제 진성 특이점을 찾아보는 문제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이 정리 내용을 모르신다면 아까 이제 극이나 제거 가능을 이제 버리는 쪽으로 이제 답을 좀 체크를 하셨어야 돼요. 그다음에 다음은 이제 그 복소적분 문제를 이제 실적분 계산을 통해서 하는 문제들이고 여기 그냥 4가지의 예제 상황들을 그냥 볼게요. 여기 그냥 첫 번째 예제 상황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요 복수함수에 대한 상황들로 얘기들을 할 건데 그냥 보시면 이제 분모가 이제 0 되게 하는 값이 실수에 당연히 없어요. 실수는 뭐 6승하면 당연히 0 이상이고 1도 하면 당연히 뭐 1 이상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실수에서는 당연히 0 되는 애가 없고 그래서 뭐 저 1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여기 실수 선상의 특이점을 갖고 있진 함수, 갖고 있지 않은 함수에 대해서는 뭐 그냥 이런 선분하고 이 반원에 대한 폐곡선 모양을 갖고 가서 이런 C에 대해서 뭔가 계산을 시켜보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C에 대해서 계산을 시키는 형태를 그냥 1번에 적은 거예요. 그다음에 저기 2번 형태는 이제 사인 함수나 이제 코사인 함수가 있을 때는 그래서 이제 사인 함수는 이제 코사인 함수가 있는 타입은 이제 복소지수 함수를 이용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zx가 들어가면 코사인 x 더하기 i 사인 x라는 식을 같이 갖고 있게 되고 결국은 코사인식도 갖고 있고 이제 사인식도 갖고 있어서 뭔가 실수부 비교를 하거나 이제 허수부 비교를 하다 보면
저기 사인이 있는 거 내지는 코사인이 있는 거에 대한 값을 해결하는 상황이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뭐 사인 코사인이 있는 형태였으면 이렇게 복소지수식을 이용한다. 여기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여기 1번이나 2번이나 이제 여기 4번은 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혹은 0에서 무한대 이제 그런 형태가 이제 1번, 2번, 4번이고 여기 3번은 그냥 0, 2파이 구간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이 들어가는 식을 적분하는 형태고 이런 형태는 단위원 선적분 형태를 이용한다. 그래서 해석학 문제를 다루다가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이런 형태는 뭔가 얘를 이용하는 문제고 그래서 단위원 선적분에 대해서 치환시켜서 해결하시는 문제고 저기 해석학 문제 중에 이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 0부터 2분의 파이까지고 여기 사인 코사인이 들어간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얘부터 볼게요. 일반적으로는 여기 사인 코사인이 들어가 있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 문제는 이건 실적분 문제고 실적분 문제인데 탄젠트의 반각을 보통 치환을 하고 그래서 코사인도 다 바꾸고 사인도 다 바꾸는 형태의 문제야. 그래서 얘는 이제 실적분 문제고 반각에 대한 탄젠트로 이제 치환을 한다. 그래서 얘도 이제 사실은 그런 형태이긴 한데 이 모양이 좀 특별해서 여기를 2분의 파이 빼기 t라는 치환을 거치면 뭐 이런 형태의 치환을 거치면 뭐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어서 그러니까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어서 얘를 잠깐 i라고 두면 2i의 값이 쉽게 계산이 되는 형태예요. 이건 해석학 문제에서 저희가 다루고 온 문제고 2i가 쉽게 계산이 되는 형태의 문제다. 어쨌든 여기 3번은 이제 복소적분으로 바꾸는 문제고 저게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0부터 2분의 2파이까지에 대한 거하고 그러니까 0부터 파이까지 하고 파이부터 2파이까지가 이제 적분값이 같아지는 특별한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이럴 때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이런 통가 성립할 때는 결국 0부터 2파이까지에다가 2분의 1 곱한 거랑 0부터 파이까지랑 같기 때문에 결국 또 0부터 2파이까지는 이렇게 복소적분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서 이 부분을 복소적분으로 바꾸고 계산을 해서 2분의 1까지 곱하면 이 적분값도 해결이 돼서 0부터 파이까지 상황들도 이런 등호가 성립하는 상황이면 이제 복소적분으로 역시 해결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3번 형태는 단위원 선적분으로 바꾸는 형태고 상황에 따라서 0부터 파이까지도 해결이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네 번째 형태는 여기 이제 1번에서 그린 이런 형태의 C를 사용할 수 없는 형태. 그래서 여기 0의 특이점이 있거나 뭐 0 말고 다른 데 또 특이점이 실수에 더 있을 때 그래서 뭔가 이제 0의 특이점이 있는 여기 사실 동그라미 2번도 그런데 이제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를 보면 분명히 0이 특이점이에요. 0이 특이점이어서 여기 이런 홀을 사용을 못해요. 못하고 0을 좀 빼야 되는데 여기 2번 같은 경우도 이런 애를 써야 돼요. 이런 애를 써야 되고 그래서 4번은 좀 어떤 형태냐면 뭐 이런 형태의 홀을 써야 될 필요가 있거나 그래서 뭐 0 말고 뭐 마이너스 1 같은 데서도 또 특이점이 있었다면 뭔가 얘네 둘 다 빼려면 얘도 못 써요. 그래서 만약 얘도 이제 0이랑 마이너스 1까지 특이점이 있었으면 여기 선하고 마이너스를 만나기 때문에 선상에 특이점이 있으면 안 되니까 0만 특이점이 있으면 혹은 0 말고 다른 밑에 쪽에 특이점이 있으면 이걸 써도 되는데 0하고 음수의 특이점이 또 있으면 얘도 못 쓰고 그럼 뭔가 이런 형태의 홀을 또 써야 되는 상황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크게 보자면 이제 여기 실적분 문제를 이제 복수적분으로 바꿔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들을 좀 나눠서 쓴 건데 다음 문제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동그라미 2번 같은 상황. 사인 코사인이 있는 거에 대한 적분을 해결하는 문제고 이 복소지수식으로 해결을 하는 문제가 이제 다음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2번은 기출문제 형태랑 같은 형태예요. 그리고 여기 1번 형태는 저기 09년도 모의평가에서 물어봤던 형태랑 같은 형태 그냥 이렇게 그냥 실수 선분을 다 쓸 수 있는 이런 폐곡선을 이용하는 게 09년도 모의평가에서 이제 언급했던 형태의 문제고 사실 뭐 3번이나 이제 4번 형태도 직접적으로 언급이 없더라도
혹시 문제로 주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3번에 4번도 이제 좀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뭐 문제 상황을 볼게요. 그냥 여기 이제 반지름이 R인 상반원의 이름을 그냥 CR이다라는 이름으로 뒀고, 여기 CR에서 이런 선적분에 대해서 이제 0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이고, 뭐 이런 값에 대해서 이제 사실 구해라 해요. 마이너스부터 무한대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해라. 사실 이 부분을 다시 써보면 이제 코사인 bx 더하기 i 사인 bx 있어서 결국 코사인 bx가 있는 형태이거나 이제 사인 bx가 있는 형태에 대해서 사실 목소지수 함수로 이용을 하는 문제 형태예요. 그냥 통째로 얘를 그냥 물어보고 있는 값이,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 그래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얘기들을 그냥 순서대로 그냥 볼게요. 여기 이제 0부터 파이까지 하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에 대한 상황인데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하고 그러니까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하고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가 이게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면 결국 두 배 한 거에 대해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두 배 한 거랑 이제 당연히 등호가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등호가 되는 건 치환해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뭐 파이 빼기 t 같은 치환을 해서. 그래서 뭔가 이런 형태의 치환을 거쳐보면 여기 등호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결국 이제 두 배 한 거에 대해서 등호가 된다는 얘기를 뭐 확인한 거랑 같은 거가 돼요. 그래서 일단 이 등호는 이 등호 때문에 이제 나오는 등호고,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부등식 처리를 할 때 제가 뭐 사인식이 직접 들어가 있어서 이제 접근하기가 힘드니까 여기 이제 1차식으로 바꾸는데 그냥 이거는 전에도 이제 사실 써봤던 부등호인데 이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의 범위 내에서 이 사인보다 완전히 밑에 내려가 있는 1차식이 있고, 결국은 구체적으로 기울기를 구하면 이제 파이분의 2여서 그래서 결국은 여기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범위 내에서는 사인 세타하고 파이분의 2세타가 이제 사인 쪽이 큰 쪽으로 이제 부등식이 결국 성립을 하고, 여기 음수를 결국 곱하게 되면 저기 마이너스 BR 같은 음수를 곱하게 되면 뭐 당연히 이런 부등식이 성립하게 돼요. 그래서 음수를 곱하면 이런 부등식이 결국 성립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 지수 쪽에 이 부분 대신에 이 부분을 바꾸게 되면 이제 이쪽 큰 쪽으로 이제 부등식이 성립한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사인 세타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BR 곱한 부분, 그러니까 사인 세타를 이제 파이분의 2세타라는 1차식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부등식이 성립을 한다. 얘는 이제 직접 적분할 수 있다. 어차피 1차식 형태가 이제 합성되어 있으니까 적분을 쉽게 할 수 있고, 적분하고 나면은 얘보다 작다는 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저기 0부터 파이까지에 대해서 쟤를 적분한 거랑 여기 BR분의 파이랑 이제 부등식이 성립한다. 여기 BR이 여기 들어가 있는 값 그대로 지금 적은 거예요. 그래서 사인 앞에 붙어 있는 저 BR이 이제 분모에 들어가 있는 거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한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CR이다라는 그 상반원 내에서 이제 적분을 할 거여서 여기 제가 매개 변수 표현을 원에 대한 매개 변수 표현을 좀 두면 그대로 그냥 원에 대한 매개 변수 표현을 그냥 두시면 돼요. 그래서 Z 대신에 R 곱하기 2i 세타 상황으로 그대로 이렇게 바꿔 넣게 되면, 그러니까 Z 대신에 원에 대한 매개 변수 표현을 그냥 바꾸고, 분자 쪽에도 Z가 있는데 R 곱하기 뭐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 뭐 그렇게 바꿔주면 그대로 이제 원에 대한 매개 변수 표현을 다 바꾼 거고, 그대로 그냥 다 바꿔놓은 거가 돼요. 그냥 원에 대한 매개 변수 표현 Z 자리에다가 R 곱하기 2i 세타로 이제 다 바꾼 상황이고, 뭐 절대값 길이도 뭐 당연히 이제 등호가 이제 성립을 하고, 여기 절대값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역시 부등호가 이제 성립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여기 전개할 때 실수 부분이 나오는 부분만 보는 거랑 같은데, 이쪽 전개할 때가 지수 쪽에 이제 실수가 나오죠. 여기 i가 두 번 곱해지면 이제 실수가 되니까. 그래서 이쪽은 요거 전개한 것만 쓴 거랑도 같다 해요. 실수 부분이 거기니까.
그래서 여기 전개한 거, 뭐 i 두 개 곱한 건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br의 사인 세타. 뭐 나머지는 뭐 여기는 이제 삼각부등식을 빼기로 쓰면 분모가 당연히 작을 거니까 여기를 각각의 절대값을 빼기로 쓰면 이제 분모를 작게 쓰는 거고, 그래서 삼각부등식에서 분모를 작게 쓰면 역시 부등식이 성립을 하고, 뭐 여기 크기는 그대로 이거고 여기 뭐 크기는 r이고 이거의 크기도 그대로 r이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앞 페이지의 내용을 그냥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머지는 이 부분은 그냥 다 r에 관한 식이고, 그래서 여기 r제곱분의 a제곱 그대로 쓰고 r도 그대로 쓰고 이 r도 이제 그대로 쓰시면 되고, 이 부분 마이너스 br 사인 세타를 0부터 파이까지 적분한 게 아까 앞 페이지에서 br분의 파이, 이게 앞 페이지에 있던 부등호예요. 그래서 여기 2의 마이너스 br 사인 세타를 0부터 파이까지 적분한 거랑 br분의 파이랑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 그래서 여기는 아까 앞 페이지에 있던 부등호고 나머지는 그대로 적은 거예요. r 그대로 적고 분모 그대로 적고 분자 그대로 적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 r은 하나 이제 소거가 되고, 그래서 r은 하나가 소거가 되고, 그래서 결국 여기 2차식분의 1차식 그대로 있고 여기는 r이 하나 소거가 돼서 어떤 상수분의 파이니까 어차피 상수예요. 그래서 어차피 여긴 상수고 r에 대한 차수를 보면 1차식이랑 2차식이 나눠지고 있고, 결국은 r을 이제 무한대로 보내면 이쪽은 0이 된다. 그래서 r을 무한대로 보내면 여기가 0이 되고, 그럼 결국은 얘도 r을 무한대로 보내면 0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부등식 큰 쪽이 0이기 때문에 저기 작은 쪽도 0이다. 이게 이제 보이라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야. 그래서 제 r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은 0이다. 그래서 그냥 중간중간에 필요했던 부분만 다시 보자면, 일단 여기는 실수 부분이 나오는 부분만 필요하니까는 이쪽씩만 필요하고, 그러면 여기 2의 마이너스 br 사인 세타를 0부터 파이까지 적분하는 식이 남는데, 앞부분 잠깐 다시 볼게요. 여기 2의 마이너스 br 사인 세타를 0부터 파이까지 적분하는 부분이 아까 남았었는데, 뭐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두 배 한 거랑 이제 등호가 되고, 여기 사인 세타를 파이분의 2세타로 바꾸면 부등식이 성립을 하고, 그럼 얘는 직접 적분할 수 있고, 여기 br분의 파이하고 쟤하고 부등식이 성립한다. 그래서 이 부등식을 아까 이제 적용을 하고 나면 큰 쪽의 극한이 0이 나온다. 여기서 잠깐 적어 놓을게요. 결국은 이런 상황을 일반적으로 증명을 하면 이런 상황이 충분히 성립한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일반적으로 그냥 적어본 건데, 그러니까 여기 어떤 f라는 식하고 여기 어떤 복소지수식하고 이제 곱해 있는 형태, 그러니까 이런 형태. 그래서 복소지수식하고 어떤 다른 식이 곱해져 있는 이 형태에 대해서 여기 CR은 역시 상반원이야. 상반원 선적분에 대해서 r을 무한대로 보냈더니 그 극한이 0이다라는 상황을 지금 증명한 건데, 가만히 증명 과정을 보시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복소지수식 말고 여기 앞부분에 대해서 어떤 r에 관한 식이랑 부등식이 성립을 하고, 그 r에 관한 식의 극한이 0이 되면 이 부분이 0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야. 보시면 이 부분을 잠깐 f라는 이름으로 부르면 MR로 들어가는 상황이 이 부분이에요. MR로 들어가는 부분이 이 부분. 그래서 저 부분 이제 분모를 역시 이제 삼각부등식으로 빼기로 연결해서 쓰면 뭐 분자는 그대로 이제 등호로 쓰면 되니까 MR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f에 대해서 절대값을 뭐 큰 쪽으로 쓸 수 있는 r에 관한 식으로 얘를 그냥 쓴 거고, 그 부분이 0에 가는 얘기가 있으면 실제로 얘가 0에 가는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0에 간다는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이 0에 가는 얘기까지 만족을 하고 있고, 그럼 이제 이 CR 극한도 이제 0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MR만 있으면 이거의 극한이 0이다라는 얘기를 지금이랑 똑같이 증명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냥 여기 차수만 그대로 보면 2차식하고 1차식이 있으니까 0에 가는 거예요. 0에 가는 거고 MR로 쓸만한 애가 있는 거고 이게 0이다라는 얘기를 일반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지금만 증명하고 똑같다. 그래서 저 상황이 성립한다. 일반적으로도. 그래서 일단 보이라는 것 중에 한 부분은 보였다. 이제 R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제 쟤는 극한이 0이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여기 뭐 CR하고 요 선분에 대해서 이제 적분해서 이제 더한 거하고 여기 이제 이걸 잠깐 C라고 부르면 C에서 선적분한 거랑 이제 당연히 같고 그럼 이제 분모가 0되게 하는 특이점이 AI하고 마이너스 AI가 있을 텐데 물론 마이너스 AI는 이제 뭐 선 밖에 있으니까 이제 사실 필요 없고 나중에 R은 무한대로 보낼 거기 때문에 충분히 A보다 큰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결국은 이제 특이점이 이제 요 IA가 있고 결국은 이제 그 IA에서 요 유수값을 계산해서 2파이I까지 곱한 게 이 선적분 값하고 똑같다. 그리고 여기 유수 계산을 하실 때도 여기 분모를 미분하고 이제 분자를 그냥 두고 대입한 거랑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미분하시면 2Z고 2Z면 Z하고 Z를 먼저 약분해도 되고 이쪽에다가 써볼게요. 그래서 여기 유수 계산하는 거하고 이제 분모를 미분하고 분자를 그냥 둔 식에다가 대입하는 거하고 똑같고 약분을 먼저 해도 되고 결국은 여기 Z자리에다가 IA를 대입한 거랑 똑같고 여기다 IA를 대입하면 I 두 개 곱한 건 마이너스고 BA 곱한 거 있으니까 마이너스 BA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2는 분모에 그대로 있었고 그래서 여기 유수 계산은 이렇게 한 거랑 똑같고 이게 유수 계산한 거다. 결국 뭐 약분하고 나면 이렇게 나온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 등호 관계가 이제 성립을 하고 뭐 양변에 R을 무한대로 보내도 이제 극한 관계가 따라올 거고 그래서 여기 R을 무한대로 이제 다 보내면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로 바뀔 거고 얘를 R을 무한대로 보내면 0이다. 그래서 결국 여기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부터 무한대까지로 바뀌고 얘는 뭐 어차피 무한대로 보내봤자 이 값이 그대로 남을 거니까 그래서 여기 양변을 R을 무한대로 보내면 적분 구간은 이렇게 바뀌고 여기 나와 있는 값은 이제 그대로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저렇게 해결이 된다. 결국 이제 사인 코사인을 물어봐도 이제 답이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만약에 여기 sin bx 상황이 문제에 써져 있고 이제 극한값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값이 얼마냐라고 만약에 물어봤으면 결국은 이 부분이 코사인 bx 더하기 i sin bx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이제 실수 부분은 이제 코사인 전개된 쪽이 실수분일 거고 여기 사인 전개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허수 부분일 거고 그럼 결국 사인 부분에 대한 답을 하려면 허수부 쪽을 보면 되고 그럼 결국 양변의 허수부에 대한 등호 관계들을 보면 될 거고 그럼 우변의 허수부를 찾아놓으면 그게 여기에 대한 답이 된다. 허수부니까 여기 I 앞에 있는 애가 결국 허수부가 될 거죠. 만약에 코사인을 물어봤으면 여기 실수부가 없으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만약에 코사인이 분자에 써져 있었으면 0이 될 거고 사인이 써져 있으면 허수부니까 저기 우변에 있는 I 앞에 있는 값이 그대로 답이 될 거예요. 어쨌든 사인 코사인이 있는 것들은 이제 복소지수식을 이용해서 복소선역분을 해결하는 형태대로 답을 할 수 있다. 이건 한번 각자 한번 보세요. 저기도 이제 뭐 사인식이 있어서 여기 복소지수식을 이용하는 문제고 쟤는 이제 0을 특이점으로 갖고 있어서 이렇게 생긴 홀을 쓰면서 해결하는 문제 상황이 돼요. 다음 41번 문제를 볼게요.
여기 이제 복수함수 f가 이제 저렇게 주어져 있는데 여기 분모 분자에다가 2의 마이너스 z를 곱해서 써볼게요. 2의 마이너스 z를 위아래 다 곱을 하게 되면 그래서 위에 아래 똑같이 2의 마이너스 z를 곱하게 되면 이런 형태의 식이 되죠. 이런 형태의 식이 되고 뭐 뒤에서 이제 바로 확인하겠지만 여기 z자리에다가 마이너스 z가 들어가도 똑같다. 마이너스 z로 바꿔 넣어도 뭐 순서만 바뀐 거랑 똑같은 거여서 저 함수 z자리에다 마이너스 z가 들어가도 등호가 성립하는 함수다. 어쨌든 f는 저렇게 이제 주어져 있고 보이라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 급수전개에서 나오는 이제 홀수 쪽에 대한 이 개수들이 모두 0이다라는 걸 보이는 거랑 반지름 1인 선적분을 하고 나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반지름 1인 선적분하고 나면 얼마냐를 구해라. 어쨌든 얘는 이게 등호가 성립한다. 마이너스 z가 들어갈 때랑 원래 f랑 이제 등호가 성립한다. 등호가 성립을 하고 그리고 얘하고 얘가 지금 등호가 성립을 한다라는 상황을 이제 급수전개 표현대로 다시 등호 관계대로 써보면 이 등호도 이제 성립을 한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대한 등호 관계가 이제 성립을 한다라는 게 이제 개수 쪽만 보자면 여기 마이너스 n제곱까지 마이너스 n제곱이랑 an까지 곱한 형태 이런 등호가 성립을 해야 한다. 개수 상황들을 보면 이 등호가 성립을 해야 한다. 여기는 개수가 an이고 여기 마이너스 n제곱이랑 an까지 곱한 게 개수고 그래서 개수들끼리 당연히 등호가 성립해야 한다. 그래서 이 n자리에 이제 홀수가 결국 들어가게 되면 n자리에 홀수가 들어가게 되면 결국 여기는 마이너스가 남아 있으니까 그럼 결국은 마이너스 얘랑 등호가 성립하려면 결국 0이어야 한다 하죠. 그래서 홀수들에 대해서는 0이어야 한다. 짝수면 그냥 똑같은 거고 그냥 홀수들에 대해서는 뭐 마이너스 베타랑 등호가 성립하는 베타는 0이어야 되니까 0이다. 그다음에 이제 얘를 이제 반지름 1인 선적분을 구하는 게 문제인데 이 분자 쪽은 주어져 있는 영역에서 2분의 파이보다 작은 이 영역에서 이제 분자 쪽은 특이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분자 쪽은 해석적이고 0만 유일한 특이점이야. 그래서 0만 유일한 특이점이고 0에서 이제 유수값만 계산하시면 되는 문제가 돼요. 결국은 요 계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0에서 요 계산만 하시면 되고 결국은 이계 미분 값을 구하는 게 결국 해야 되는 일이 돼요. 이계 미분 값을 이제 구해야 되고 그래서 f를 결국 미분하시면 되는데 뭐 그대로 두고 이제 미분을 하시던가 아니면 아까처럼 2의 마이너스 z를 이제 곱해 놓고 보면 분모에 이제 쌍곡 코사인에 있는 식이 있는 거니까 뭐 이제 시컨트라고 이제 쓰는 거랑 같고 참고적으로 이제 시컨트의 미분이나 여기 쌍곡 탄젠트에 대한 미분에 대한 관계들을 적용하시면서 풀이를 해 가셔도 돼요. 좀 그렇게 사실 적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쌍곡 시컨트랑 여기 쌍곡 탄젠트에 대한 미분 관계 이렇고 그래서 얘를 결국 이제 미분하다 보면 이런 등호 관계들을 이제 필요로 하는데 여기 얘네들의 미분 관계들을 결국 적용을 하게 되면 얘도 이제 두 번 미분한 상황들을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0에서의 값을 구하는 거고 이쪽은 0이 들어가면 이제 0이고 이쪽은 0이 들어가면 1이다. 그래서 여기 0 들어간 건 1이고 여기 탄젠트 쪽에 0 들어간 건 0이고 그래서 여기만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계산을 하시던가 저 분모 분자 그대로 그냥 분수 미분을 하시던가 해서 두 번까지 미분해서 값을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문제에서 물어본 마지막 답던지 할 수 있다. 다음 42번 볼게요. 뭐 U라는 부분을 실수 부분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져 있고 뭐 1에서 이제 해석적이 되도록 자연수 n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구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뭐 1에서 미분계수 값을 구해라. 어쨌든 해석적이 되도록 이제 n을 구해라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코시기만 방정식을 이용해서 구하시면 돼요. 잠깐 여기 실수 부분 이름은 지금 U라고 썼고 그래서 뭐 여기 뭐 UX하고 이제 VI하고 이제 등호로 성립하는 게 이제 코시기만 방정식 중에 하나고 그래서 등호 성립을 하도록 해야 되고 이 부분을 다시 Y에 대해서 적분하면 V에 대한 식이 표현이 될 거죠. 그래서 여기를 Y에 대해서 적분을 다시 하고
그래서 여기를 y에 적분하고 이걸 y에 대해서 적분하고 이걸 y에 대해서 적분하고 그래서 이거 y에 대해서 적분한 거 쓰고 y에 대해서 적분한 거 쓰고 y에 대해서 적분한 거 쓰고 x에 관한 식이 있어야겠죠. 여기도 y도 미분하면 없어지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상황이 이제 v에 대한 식이고 그럼 여기서 쓴 코시리만 방정식 말고 다른 코시리만 방정식도 이제 쓰고 여기 오타가인데 여기 x예요. 예, v를 x로 편미분. 예. 그래서 u를 y로 편미분한 거랑 v를 x로 편미분한 거에 마이너스 붙인 거에 대한 등호 관계에도 코시리만 방정식이 있죠. 여기 x예요. x로 편미분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일단 제하고가 또 등호가 이제 성립을 해야 되는데 이제 사실 n이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이제 등호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n이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아예 등호가 성립할 수 없고 결국은 1이어야 한다. 1이어야 한다. 그래서 결국은 저 등호가 만족하게 되는 이제 자연수를 찾는 게 질문 중에 하나인데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안 된다. 1이어야 한다. 그래서 n은 1이다. 여기도 x예요. 그래서 v를 x로 편미분한 거에 마이너스랑 이제 u를 y로 편미분한 거에 대한 등호 관계가 성립하고 사실 n이 1이다라는 상황을 그대로 넣게 되면 뭐 나머지 부분들은 다 구해져요. 그래서 그리고 n이 1인 거가 언제 들어가고 나면 완전히 다 결정이 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값이 얼마냐에 대한 답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n이 1이 되고 나면 뭐 결국 완전히 다 결정이 난 거다. 다음 43번 문제 볼게요. 일단 영역은 이제 원점 빼고 이제 1보다 작은 쪽이 이제 주어져 있는 영역이고, 그다음에 영역 안에 있는 모든 복소수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 그래서 여기 f에 대한 절대값하고 여기 1 더하기 로그 값에 대해서 이제 부등식이 성립한다. 이제 보여라는 부분 중에 하나가 0이 이제 제거 가능 특이점인 거에 대해서 이제 보여라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이런 대응 조건이 있을 때 얘에 대해서 이제 구해라. 그리고 여기 잠깐 대응 조건에 있는 2분의 1이 여기에 4점인가를 보시면 4점이에요. 어쨌든 4점에 대한 대응 관계가 하나 주어져 있고,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구해라. 어쨌든 질문 중에 하나는 이제 제거 가능 특이점인 거를 보여라. 그래서 그냥 로랑급수 이제 전개를 하고, 여기 이제 B들이 모두 0이다를 보이면 제거 가능 특이점이 맞다를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B들이 모두 0이다를 이제 보이는 게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저기 B들을 이제 이렇게 적분 표현으로 이제 쓸 수 있고, 문제에서 지금 F에 대한 부등식이 문제에서 이제 주어진 게 있었기 때문에, 아까 문제에서 F가 F의 절대값이 얘랑 부등식이 처리되어 있었어요. F가 이제 얘랑 부등식이 처리되어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Bn에 대한 이제 절대값을 쓰고, 그럼 결국 등호가 되고, 이쪽에 대한 절대값 처리를 문제에서 좀 부등식으로 이제 분자 쪽은 처리할 수 있고, 여기도 1 더하기 식이 저기 로그 앞에 1 더하기 부분 그대로 이제 저기 적혀져 있는 걸로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기 로그 앞에 지금 더하기 1까지 지금 쓰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그러니까 여기 R이 0으로 보내는 거에 대한 극한은 그냥 로피탈 정리를 써보시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이쪽에 R을 0으로 보내는 극한은 로피탈을 써보시면 0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0이 나왔던 얘기는 B는 0이다. 1 더하기까지 역시 있어도 0이에요. 어차피 마찬가지로 0이고, 그래서 이제 Bn이 0이다. 그래서 보이라는 것 중에 하나였던 이제 제거 가능 특이점인 거를 보였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좀 혹시 책을 갖고 계시면 책에 있는 풀이에서 제가 미분보를 잘못 썼어요. 잘못 써서 여기 다르게 적었어요, 풀이를. 그래서 책에 있는 풀이가 부등호 방향이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풀이를 좀 볼게요.
뭐 일단 뭐 저기 반지름이 R인 선상에서 뭐 이 부등식은 이제 문제에서 준 이제 부등식이고, 그럼 역시 최대 절대값 정리 내용에 의하면 선상에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선상 및 내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등식이 이제 성립을 한다. 예. 그래서 사실 아까 이제 다른 기출 문제에서 했던 논리를 이제 비슷하게 지금 적용을 할 건데, 여기 뒷부분에 있는 애들을 이제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을 잠깐 A다라는 이름으로 적었어요. 적으면 결국은 집합에 있는 임의 원소를 꺼내 왔을 때보다 얘가 항상 작은 쪽에 있다. 그래서 집합에 있는 원소를 하나씩 꺼내 왔을 때보다 더 작다. 그래서 얘가 이 집합에 대해서 하계다. 하계다. 그래서 이런 집합의 원소하고 크기 비교해서 계속 작기 때문에 하계고, 최대하계하고 부등식이 성립한다. 최대하계하고 부등식이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이 집합의 하한값을 구하면 숫자가 나올 텐데 구체적으로 1이다. 그리고 이 숫자 1하고 이제 F가 이제 부등식이 성립을 한다. 여기에서. 그래서 저 반지름 R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 내에서는 이 숫자 1보다 더 작거나 같다. 근데 저 R은 뭐 1보다 작은 모든 R에 대해서 다 그런 거예요. 1보다 작은 모든 R에 대해서 다 그런 거에서, 그러니까 모든 R에 대해서 다 이렇게 되는 거에서 영역 안에 있는 모든 복소수에 대해서도 1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아까 이제 2분의 1에 대한 대응 관계가 있었는데 2분의 1이 아까 4점이었고, 결국은 이게 2분의 1에 대해서 이제 대응 관계로 주어져 있었고, 결국은 F가 또 1을 넘지 않으니까 결국은 2분의 1의 최대값을 갖고 있다. 4점에서 최대값을 갖고 있고, 그래서 최대 절대값 정리를 이제 적용할 수 있고, 이제 상수함수다. 결국 이제 상수함수 1이다. 상수함수 1이고, 결국 어디서 물어봐도 이제 1이다. 그래서 잠깐 앞 페이지 상황만 잠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얘하고 F가 이제 부등식이 성립을 하는데, 이쪽에 있는 애들을 다 원소로 둔 집합의 이름을 잠깐 A라고 두면 이 부등식 상황 자체가 F가 이 집합의 하계이다. 하계이다. 그래서 뭐 최대 하계하고 하계하고는 최대 하계가 크거나 같다. 물론 하한값은 숫자로 딱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집합의 하한을 구체적으로 구하면 숫자로 딱 나올 거고, 이게 점점 감소해요. 이쪽으로 가까이 가고 점점 감소하고, 그래서 하한값이 1이에요. 1이고 그 숫자 1하고 부등식이 성립한다. 숫자 1하고 부등식이 성립하서 결국 마지막에 이제 최대 절대값 정리까지 적용하면 상수함수다. 지금 쉬었다가 할게요.